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침체나 또 금융 위기처럼 충격 국면에 사실 이 급락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11월보다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주요 이벤트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역사적인 이벤트 보기 전에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3종 일단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52.9는 이제 종합 지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지수, 기대 지수가 있고요. 이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기대 지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종합 지수 52.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지수죠.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파란색은 향후 기대 지수입니다. 빨간색이죠. 향후 기대 지수죠. 네. 근데 향후 기대 지수는 지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지수는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지수랑 향후 기대 지수랑 괴리가 지금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나쁘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이 가운데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2024년부터 2년 동안 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등락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러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랑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근데 지금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1980년대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선거 여론조사할 때 응답률 떨어지는 거 잘 안 믿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응답률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종합이 안 나오고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끝까지 전화를 받아서 내 어떤 의견이랄까, 내 어떤 주장이랄까, 내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어떤 그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만 끝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지금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왜냐면 이게 예전에 그냥 전화조사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가 워낙에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무슨 휴대폰 추출하고 인터넷 조사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응답률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트렌드도 받아들여가지고 인터넷 조사도 섞고 이러지만 전화조사를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받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들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블랙 먼데이 1987년 있었고요. 9.11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쌍둥이 빌딩 테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GFC가 있었죠.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이 아까 종합지수죠. 종합지수가 60 미만은 간 적이 있었는데 50 근처로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코로나19 때도 5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0.4로 지금 이 50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때 보다도 심리지수가 일단 안 나왔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론조사 어떤 방식의 그 변화를 추구하는 이 흐름, 왜 그런 흐름이 있는가 그 배경은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나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역사적인 이 주요 이벤트들보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물론 11월보다는 반등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자,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조사를 디렉팅한 분이죠. 조앤슈라는 설문 책임자인데요. 이분의 이제 코멘트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공식 통계상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고통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짚으셨거든요. 자, 이 부분, 이 언급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조앤슈 이분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하면 언론에 항상 이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조앤슈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그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연준하고 자꾸 이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FOMC를 개최해서 금리 결정을 할 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어떤 지표를 참조하는가?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2%.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네. 항목에도 PCE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PI 2% 아니면 PC 2%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 물가는 2%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PCE를 얘기를 하죠, 보통. PCE가 이제 최종 그 어떤 지표죠. 근데 옛날에 그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참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연준 홈페이지에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와 있지만, 그리고 2%라고 목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CPI 2%라고도 편하게 얘기하지만, 소비자 이 지금 심리지수 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왜 참조를 하냐면,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돌리거나 여론조사를 해서 향후에 당신네 가게의 뭐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어떠냐 물어본 어떤 자료기 때문에 참조를 하죠. 그게 결국에는 PC나 CPI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론 하드 데이터냐 소프트 데이터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소프트 데이터는 지금 이 여론에 대한 부분이고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CPI나 PC는 이제 찍힌 그 어떤 팩트, 네. 하드 데이터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참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괴리가 나타나는 것을 조앤슈 이분이 언급을 하셨네요. 올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매우 빠르게 완화되는 반면에 고가 언급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검정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꺾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근데 빨간색은 밑으로 꺾이지 않았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시계열로 1960년대부터 봐도 됩니다. 1960년대부터 봐도 뭐 80년대부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지만, 그때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역대급으로 이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햄버거 가격이 네. 지금 네. 그 추성훈 씨랑 정승재 강사님이 선전하시는 그 버거킹에 막 그 패티 막 4장 이상 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단품 기준으로 10,0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10,000원이에요. 진짜 많이 어떤가? 올랐네요. 이게 비싼가요? 비싼가요? 비싸지 않나요? 하나 먹기 부담스럽나요? 편의점 햄버거도 7,000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자, 근데 7,000원, 10,000원이 일단 절대적인 가격으로 엄청 비싸죠. 햄버거가. 그쵸?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작년으로 봅시다. 1년 전에도 벌써 패티 4장짜리가 거의 9,000원, 9,800원 했어요. 그럼 상승률로 보면은 별로 안 돼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뭐 이벤트를 지금 추성훈 씨가 나와서 하니까 쳐가지고 좀 싸게 한 게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가격이 오히려 단품 가격이 1,800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도 왜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절대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기 네. 때문입니다. 햄버거가 10,000원이다. 절대 가격 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줄었지만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절대적인 가격이 워낙에 올라버린 거예요. 네, 네. 절대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옛날에 198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 왔던 이런 동행하는 흐름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한 30년 사이에 절대적인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떨어질지언정 조금 오르더라도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10,000원에서 11,000원만 돼도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절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 햄버거 가격이 3,000원에서 예를 들어 4,000원으로 1,000원이 뛰었다고 하면은 퍼센트지는 더 크지만 4,000원이라는 거에 우리가 5,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다. 네. 이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만 낮아지면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설렁탕 가격 막 12,000원 하고요. 그렇죠? 햄버거 가격 10,000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5%만 오르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앤슈 분도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인플레이션 기대는 완화됐지만 고물가에 대한 분노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그림을 또 봅시다. 네. 단기랑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죠. 이것도 이제 따로 나와요.
그 파월은 5년, 10년 요거 본다고 했거든요. 기대 네. 인플레이션. 네. 단기 너무 짧으니까. 빨간색은 단기, 그러니까 다음에 인플레이션이고 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6개월을 봐요. 짧네요. 예. 단기로 되어 있네요. 아니, 더 짧죠. 그렇죠? 얘는 1년을 봅니다. 네. 1년을 보는데 꺾였죠. 그리고 파란색 5년에서 10년치도 3.2로 꺾였어요.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게 절대 수치. 4.2, 3.2로 꺾였는데 문제는 뭐냐? 2020년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4.2랑 3.2라는 이 가격 자체가 이 수치 자체가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꺾이고 있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너무 높다. 그래서 아직도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수치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단기가 무려 4.2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위에서 6.5대에서 4.2로 떨어진 거 보니까 와 많이 하락했네 이렇게 하지만 4.2라는 게 뭡니까? 아까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지금 2배가 넘는 네. 수치잖아요. 과거랑 그렇기 대비해도 때문에 높고요. 단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너무나 높아요.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자꾸 해서 뭔가 지금 긍정적인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뭔가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지만 그 기대가 그 기대랑은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어쨌든 간에 4.2라는 단기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고물가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인플레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네. 햄버거 가격 하나가 너무 절대적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문제인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절대 가격 수치 자체도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조사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응답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숫자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좀 완전히 다르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번에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지금 바이든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크게 지금 괴리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미국 경제는 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세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수치가 민주당 지지 성향은 3.9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봤고요. 공화당 이 지지 성향의 기대 인플레이션 5년치는 2.7이 나왔습니다. 중도층은 3.9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2025년도 그 들어서기 전에는 격차가 더 심했죠,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전보다 응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가운데 전화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목적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파월이 물론 5년, 10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을 참조한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걸 뭘까요? 단순 인플레이션, 아까 전에 단순 가격도 문제지만 이 정치적인 이 갈림 때문에 너무 극심한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되죠. 그럼 이제 연준도 더 힘들어져요. 안 그래도 트럼프 때문에 흔들려서 더 힘든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필 때 이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정권처럼 다른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정치 성향에 따른 이 어떤 요 부분, 이런 것들이 경제 상황과는 또 다른 엄청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수치가 그냥 수치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